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수처가 사주 고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입건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주 고발 의혹을 뉴스버스에 제공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은밀히 만난 것으로 드러나서 거대한 마쿠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진권 교수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공수처가 어제 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고요. 9일에는 그러니까 6일날 시민단체가 이 고발을 했는데 사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빛의 속도로 입건을 했다. 전광석과처럼 입건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고 교수 말씀처럼 공수처가 이 당초 뭐 국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과는 달리 지금 대선에 개입하는 게 그것을 아주 주업으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대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이럴 때 지금 뭐 앞으로 대선이 얼마 6개월 남았습니까? 6개월 다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죠. 이런 시점에 그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이제 경선 후보지만은 이런 식으로 입건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유례도 없는 이런 일을 다른 데서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무슨 이제 그 비리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그 수사하고, 그 다음에 뭐 기소하고 이런 걸 주 업무로 하는 공수처가 전직 검찰총장 이 사람의 비리를 캐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국민적인 이미지 이런 것을 깔아뭉개,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망신을 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 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수사기관이 적어도 수사에 착수하고 입건할 정도 된다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뭐 내사를 하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될 때 대체적으로 입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윤 전 총장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왜 했느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여러 차례 빨리 수사라고 했지 않느냐. 또 국민적 관심이 높다. 사건도 중요하다. 그리고 죄가 되고 안 되고는 그 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과연 이게 수사기관이 맞느냐. 기본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자질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오랫동안 판사 생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 아닙니까? 뭐 처장이라는 사람도 판사 출신이죠. 법조인 중에서도 아주 그래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다르다고 해서 지금 그 중요한 자리를 앉혀놨더니 아니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말한 대로 언론이 떠들어서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 무사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떠들면은 다 걸리지. 수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만약 중대한 사건이라도 처음에 소환해 갈 때는 피의자가 참고인 정도로 가거든. 가다가 이제 가서 조사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 피의자로 이제 신분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전직 검찰총장을 바로 입건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짜고짜 지금 입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건 자기들의 의도가 뻔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냐. 언론이 그래라 했고 자기도 뭐 입건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대. 참 어이가 없는 건데 공수처 자체가 지금 출범을 해서 검사 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수사관들도 뭐 당초 그 뽑으려는 인원이 차지를 않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공수처 자체가 수사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기에 그런 정도의 시행착오랄까 이런 것은 뭐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이해는 하지만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대선 전국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전직 검찰총장을 지낸 분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을 적어도 입건할 때는 그만한 확증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그 시민단체는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사세행 이 시민단체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이미 24차례나 고발을 했고 뭐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뭐 한동훈 검사장 할 것 없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이 검찰 관계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발자의 그러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고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수처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배경은 우리가 그냥 추측컨대, 합리적으로 추측컨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 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일천하기 때문에 자신 없으니까 무조건 입건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권에 벌써부터 정권 말기 정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관리하는데 앞장선다. 그다음 또 하나는 민주당 대선 부담을 자기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주겠다, 거들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 공수처가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러나 공수처가 우리가 생길 때부터 절대적으로 이것은 권력의 개의 역할을 충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들을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본색이 드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조 의원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만은 이 결정하는데도 4개월 걸렸어요. 예. 우물쭈물 뭐 어디 그 자문을 받는다 어찌다 하면서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든가 그 사람 여러 가지 의혹에 걸려갖고 스스로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금 공수처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제13호 이렇게 바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한 것은 뭐 앞서도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과거 그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그때 김기현 당시 시장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만은 경찰이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출마 선언 당일날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청와대에서 8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어쨌든 문재인의 30년 직이라는 송초로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범했고 그게 지금 몇 명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 사건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막 국민의힘 경선 들어가려는 입구에서 지금 막 시작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또 김웅원이라든가 손준성 전 정책권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그 행태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윤 전 총장한테 이제 적용된 그게 뭐냐면 직권남용, 그다음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거창해요. 엄청 수로 많은데 이걸 검찰에서 단정해가지고 입건을 하려면 최소한 이 기초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흘 이루어졌다. 그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사전에 공표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손준성이가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김웅이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예. 그럼 그것부터 밝혀야 무슨 그래도 윤 총장이 여기 개입됐다는 건 아니고 윤 총장
있을 때 그때 수사정보정책관이 그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네가 시킨 거 아닌가 이런 게 되는데 그 그렇겠죠. 인과관계를 엮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아니 이것보다는요 더 직접적인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는 바로 문 대통령 최측근이었어요. 수행 최측근이었잖아요. 그 저 부인이 경인선 가자고 그렇게 그 공공연하게 할 때 그건 직결된 거 온 세상이 다 봤단 말이에요. 예. 그걸 왜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 아무도 모르겠다 하는 걸 연관 없다 하는 걸 이걸 그러면 이제 아마 조성은이가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말하는 가만 보면 본세가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말했든 안 했든 어떻게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 전부 혐의 사실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입건했다고 공개합니까?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문재인의 칼이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을 겨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무조건 죽여야겠다. 이건 뭐 대선 전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국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쌓여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그런 것이 이번에 공수처를 통해서 폭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공수처의 그 멀쩡한 사람들이 공수처장 되면 대통령 간섭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이제 곧 끝날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면 그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자기 임기 말에 자기 뭐 말하자면 감정도 풀고 보복도 하고 아니면 저 야권을 죽이고 뭐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뒤에서 작용했다면 이건 바로 자기를 나중에 올라매는 그런 일이에요. 왜? 자기 임기 끝나면 당신 옛날에 김경수하고 할 때 그 드루킹 할 때 그 바로 당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예.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 안 지냐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 들고 나서죠. 이 사세행만 뭐 고발 잘합니까? 예? 우익단체들은 고발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지금 뭐 고발 다 예. 되어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니까 수사를 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몸통이 누구냐는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 30년 지기 송철호가 시장 되는 게 내 꿈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따라서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때 그 울산시 부시장 이 사람 그 메모에도 다 나와 있었잖아요. 다 나와 있죠. 예. VIP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정말 한 손으로 그 눈을 가리면 하늘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권 말기에 되면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지 끝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과오는 숨기면서 상대방은 기어이 주저앉혀가지고 정권 재창출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그 뒤끝이 안 좋습니다. 예. 결국 지금 야권 대선 후보 중에서 윤석열만 무너뜨리면은 내년 대선은 뭐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 왔어요. 엑스파일이다 무슨 줄리 사건이다 장모 사건이다 해갖고 했는데 그게 별 효과를 못 봤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을 직접 타깃으로 해갖고 수사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것 아닙니까? 권력기관이. 그래서 뭐 김진욱이가 지금 앞장을 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박범계 법무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그래 이 삼각편대가 출동해가지고 수사기관의 핵심들이 출동해서 윤석열을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도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준성 수사정책관과는 측근 이상의 더 특별한 관계라고 손준성 정책관을 활용한 것 같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확인했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대검에도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석 감찰부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입니까? 제가닥 그 공익 제보자로 인정해 준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 조성은이 애초에 이름도 못 꺼내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난해 징계 사건 때도 이 윤석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 감찰부에다가 검사를 지금 7명인가 8명인가를 파견해가지고 중앙지검 반부패 강력부보다도 더 많은 지금 검사를 이렇게 충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걸 이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대검, 그러니까 검찰이 같이 싸그리 탈탈 털어보겠다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 뜻을 이렇게 짐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10배쯤 튀겨가지고 충성을 이렇게 다 하려고 치면 세상에 나만 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도요, 스스로가 이게 국민에게 불신을 사는 것이 윤석열 있을 때 검찰하고 지금 윤석열 이후의 검찰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 거기 대한민국에 똑똑하다는 사람 다 들어앉아 있는 그 집단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까? 이런 걸 보면 검찰이 무슨 말을 하든 국민들은 이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거고, 공수처 하는 짓을 보면 공수처 뻔하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윤석열이 죽인다고 밟는다고 밟았지만은 밟을수록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게 뭐냐면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의 최고 공로자는 누구냐? 문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이런 식의 말이 나돌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뭐 어대윤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예.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이 공수처라든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공수처는 이미 나섰습니다만은 대검도 뭐 조만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예. 박범계도 두 기관이 아주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죠. 선거 기간 내내 이거 가지고 떠들고 그래서 내내 괴롭히고 내내 발목 잡고 내내 그렇게 해서 이미지 깎고 그러다가 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수처나 검찰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뭔가 진상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자기들이 뭐 썩 이것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보다는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과정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교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전부 뭐냐면 정교하지 못하게 저질러 놓은 일은 나중에 허점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아니 그것은 허점이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과거 김대우 병풍 사건도 그 시절에는 안 드러나고 선거 다 끝나갖고 이해창 당시 후보가 낙선한 뒤에 뭐 드러난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문재인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권을 놓고 지금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거기에 이 박범계 법무부, 김호수 검찰,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가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공모에 가담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은 끝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정권을 계속 붙잡기 위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사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거 제대로 믿겠습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정광석과 같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전직 검찰총장 거기다가 지금 야권이 가장 유력하다고 인정되는 생각되는 그런 경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직격해가지고 완전히 주장치겠다 이런 의도를 국민 모두가 뻔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한다. 이건 뭐 말릴 수는 없어요. 지금 뭐 고삐 풀린 망아지인데 무슨 죄로 맞겠습니까 이거? 법 절차에 따라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예.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사의 의도가 뭐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망신 주고 이미지를 훼손해서 말하자면 국민의힘 경선 입구에서 이런 일을 벌임으로 해서 홍준표 띄우기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요. 그 안에 그 경쟁자들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꺾이면 그걸로 도미노예요. 하나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후보가 꺾이면 그 다음 줄줄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윤석열이만 저쪽에 재물로 던져주고 나면 우리는 무사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거든. 혹시라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같이 죽는 길이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죠. 예.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뭐 정권 교체라는 것은 이미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 아닙니까?